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RC라고 하는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를 지난달에 막 출시를 하였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퍼포먼스 메이드 플렉시블, 즉 성능이 유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새로 발표한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에 대해서 과연 그 제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전과 무엇이 달라져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떠한 성능을 내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 데이터 센터 영업 총괄을 맡고 있는 나승주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승구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텔 코리아에서 데이터 센터 쪽 솔루션에 대한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나승구라고 합니다. 예, 저희 발표 중간중간에 저희들 이제 퀴즈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퀴즈의 정답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세 분을 각 문제당, 각 퀴즈당 세 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먼저 말씀을 이제 드리기 전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의 환경에 대해서 좀 더 먼저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게 되는데요. 비즈니스도 이제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의 어떤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IT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되는데요. 실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아주 이제 역동적으로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각각 살펴보게 된다면 클라우드 환경을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 클라우드는 모든 이제 IT 인프라의 어떤 기반이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게 되고요. HPC 측면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은 이제 엑사스케일로 이제 바로 이제 한 걸음 이제 다가서는 그런 과정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뭐 올해 내년도 뭐 한 2년 이내에 이제 엑사스케일 이제 컴퓨팅이 이제 나오게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HPC 분야에서는 이제 또 다른 분야가 이제 있게 되죠. AI하고 이제 같이 이제 접목되는 그런 이제 상황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게 되고요. AI 측면을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 모든 곳에서 실제 이제 AI가 이제 적용되고 있게 되죠. 벌써 이제 저희들 이제 모든 이제 생활에 있어서 AI가 다 적용되는 그런 이제 삶을 이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고요. 5G 뭐 네트워크 측면을 보게 된다면 실제 클라우드의 어떤 발전과 AI 발전, 그리고 5G의 발전에 의해서 실제 뭐 엣지 컴퓨팅도 발전을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이제 5G 네트워크가 이제 되고 있게 되고요. 이제 5G를 통해서 실제 모든 것을 이제 연결하는 그런 아주 중추적인 역할도 좀 하고 있게 됩니다. 엣지 측면을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 네트워크의 어떤 발전과 AI의 발전,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의 발전에 의해서 엣지 컴퓨팅이 점점 더 아주 이제 발전을 하고 있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클라우드 기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요구 사항들은 점점 더 실제 이제 많아지고 있게 됩니다. 이런 어떤 발전, 어떤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앞으로 바뀔지, 발전할지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 컴퓨팅과 스토리지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점차로 이제 분리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 보다 더 유연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도 마찬가지로 더 빠르게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바뀌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텔은 뭐 컴퓨팅 익스프레스 링크 CXL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개를 하고 있게 되고요.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CXL 기반의 어떤 메모리를 이제 출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도 이제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실제 메모리도 필요한 만큼 바로 더 추가를 하게 된다면 메모리 용량도 바로 이제 추가가 되는 그런 어떤 유연한 컴퓨팅 환경으로 갈 수도 있게 되게 되는 거고요. 컴퓨팅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보안은 이제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제 보완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칩 수준에서, 칩 레벨에서 실제 보안 기능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고, 칩 레벨에서 이제 보안을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이제 환경으로 가게 됩니다. 저희 이번에 이제 저희 이제 제3세대 제온 스케일 프로세서에서는 이제 칩 수준에서 바로 이제 보안 기능을 암호화 가속 기능을 이제 추가하게 했고요. 앞으로 이런 어떤 경향이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솔루션 측면으로 보게 된다면 점점 더 이제 어떤 작은 이제 서비스 단위로 이제 배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어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보다 더 작은 단위로 이제 배포가 되는 것이 점점 더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게 되고요. 지금 이제 모든 이제 상황에서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IT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문제들이 너무나 이제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CPU 하나만 가지고 해서 모든 것을 이제 대응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CPU 외에도 실제 뭐 FPGA라든지 아니면 GPU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워크로드의 뭐 전용 실리콘이 다 함께 동작하는 그런 이제 환경으로 이제 가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이제 전망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은 이런 어떤 비즈니스 환경, 데이터 센터 환경에 따라서 실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CPU 하나만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CPU 하나만 가지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데이터를 어떻게 더 빠르게 이동할 것인가 하는 그런 데이터 전송의 문제,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저장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 CPU 외에도 모든 것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FPGA, 뭐 GPU, 아니면 뭐 AI 전용 칩 같은 것을 이제 내놓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에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보다 더 잘 최적의 환경에서 돌아갈 수 있는 저희 소프트웨어와 솔루션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지난달에 이제 발표한 인텔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에서 발표했을 때 저희들이 이런 어떤 이동의 문제, 저장의 문제, 어떤 처리의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같이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 이제 나승구 상무님을 모시고 그러면 간략하게 다음 저희들이 이제 발표한 제품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나승주 상무님께서 잘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CPU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장치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빠르게 이동한다고 써 있고 더 많이 저장한다고 돼 있고 모든 거 처리한다고 돼 있는데 그 전반적인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이동하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뭐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앞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실리콘 포토니스라는 기술도 인텔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자체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토핀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그런 스위치 솔루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E800 시리즈의 이더넷 네트워크 카드입니다. 기본 100G를 제공하고 있고 최대 200G까지도 제공하면서 요즘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RDMA 처리도 가능합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라퀴 V2라고 하는 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 추가로 iWAP라고 하는 기능까지 추가해가지고 업계에서는 두 가지를 다 지원하는 이더넷 카드는 이제 이 800 시리즈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면은 저희가 과거부터 계속 많이 얘기를 해왔던 옵테인 기술이 접목된 두 가지 솔루션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옵테인 SSD고요. 또 하나는 옵테인 퍼시스턴트 메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윗단에 있는 SSD는 생긴 형상이 똑같이 일반 SSD와 동일하게 생겼어요. 낸드 기반으로 돼 있고 낸드처럼 돼 있는데 내부에 있는 기술은 3D 크로스 포인트라고 하는 별도 기술로 돼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 여기에서는 뭐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다고도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그 스토리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마치 메모리처럼 해가지고 메모리 슬롯에 바로 장착해서 CPU의 메모리 컨트롤러에서 직접 연결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그 메모리처럼 보이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퍼시스턴트 메모리도 저희가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SD 기존에 많이 하고 있던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원유, 그러니까 피자 박스 같은 원유에다가 거의 1페타까지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갖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제온을 대표로 해가지고 FPGA 에질릭스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잠깐 나와갔던 것처럼 Xe라고 하는 GPU도 인텔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그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내놓고 있습니다.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센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막 출시한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는 최고 40개의 코어를 지원을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28개에서 40개로 이제 더 훨씬 많은 수의 코어를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코어 수를 이제 증가시킨 것뿐만 아니라 실제 코어 자체의 성능도 무려 20%나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클럭이라고 한다면 20% 더 빠른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이제 수의 코어를 지원함과 동시에 각 코어의 성능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실제 소켓당 전체 성능은 무려 이제 46%의 높은 성능 향상을 제공하고 있고요. AI 측면에서는 실제 이제 74%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5년 전 시스템이라고 이제 한다면 이제 좀 오래돼서 이제 뭐 장애가 이제 막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고 있게 되죠. 그런 5년 전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2.6배나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단위 전력당 성능으로 보게 된다면 상당히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막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라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플랫폼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는 저희들이 인공지능하고 실제 보안의 솔루션을 내장한 유일한 데이터 센터용 프로세서라고 저희들이 말을 하고 있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보안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가드 익스텐션이라는 SGX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게 됩니다. 이 SGX라는 것은 좀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설사 OS가 뚫리더라도 실제 내가 운영하는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관장하는 특정한 메모리 영역은 실제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이제 얘기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3세대 프로세서부터 실제 크립토를 위한 가속 기능을 저희들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제 복화하는 데 있어서 뭐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저희 CPU 하드웨어 명령어를 제공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전체를 이제 실제 암호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게 되고요. AI 측면에서 이제 보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딥러닝 부스트 테크놀로지 같은 것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AI의 추론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게 됩니다. 플랫폼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 소켓당 6TB나 해당하는 엄청나게 커다란 사이즈의 메모리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메모리 채널도 6개에서 8개로 더 증가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PCI Express Gen 4의 64레인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게 됩니다. 이거와 함께 실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옵테인 메모리 그리고 저희들이 이더넷과 함께 했을 때 보다 더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플랫폼의 성능을 제공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나승구 상무님을 모시고 과연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 기반의 플랫폼이 어떻게 발전을 했고 차이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과연 이 CPU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저희들이 20%나 더 높은 IPC 즉 코어의 성능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서 실제 내가 느낄 수 있는 성능은 얼마나 향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CPU 자체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 플랫폼이라고 나오고 위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CPU가 나오게 되면 CPU를 장착해서 쓸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을 이제 내놓게 됩니다. 거기에 코드명이 붙고요. 이번에는 아이스레이크 CPU가 이제 장착되는 플랫폼은 위틀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소켓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일반적인데요. 보시면 파란색 크게 되어 있는 네모가 이제 CPU가 되겠고요. 아이스레이크를 줄여서 ICX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일단 컴퓨터하고 아까 나승주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IPC라고 하는 그 사이클당 그 명령을 처리하는 게 대폭 상승이 됐습니다.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텔이 터보 부스트라고 하는 제온 CPU에 들어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성능이 뭐 상황에 따라서 코어를 갖다가 내가 조절을 해주면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만 그 클럭이 약간의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는데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번 아이스레이크가 나오면서 그게 떨어지는 거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성능을 체감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사라고 돼 있는 제가 그 내부에 각종 명령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CPU가 보통 보면은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코어 개수, 클럭만 가지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간과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만 아이사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명령어들이 더 향상됐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 왼쪽 하단에 보시면 메모리 부분이 되어 있는데 뭐 그 메모리 채널이 과거에는 이제 6개까지가 최대였는데 이제 8개로 늘어났죠. 그렇게 되면 대폭하게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고속도로가 확 늘어났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거기다가 속도 자체도 빨라졌습니다.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도 빨라졌고 폭도 넓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이 올라갔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앞에 제가 뭐 데이터 센터에 사용하는 옵테인 기술 말씀드렸는데 옵테인 퍼시스턴트 메모리 장착하게 되면은 최대 소켓당 6테라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럼 한 시스템에 2소켓이 들어가는 거면 12테라가 가능한 거고요. 12테라고 하면 상상해 보시면 엄청난 그런 메모리 용량을 제공하는 거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PCI Gen 4를 이제 제가 제공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까 앞에서 뭐 이더넷 E800 시리즈도 말씀드렸고, 옵테인 말씀드렸고,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 말씀드렸는데, PCI Gen 4가 나오면서 그 PCI Gen 4를 제공하는 그런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카드도 이제 식품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옵테인도 마찬가지로 옵테인 SSD가 PCI Gen 4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PCI Gen 3가 제공하던 대역폭에서 2배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능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PCI 레인도 당연히 64개로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드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시스템 내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밖에 여러 개의 시스템을 갖다 묶어서 쓸 때도 상당히 성능을 스케일러블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플랫폼을 보셨는데요. 내부 이제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써니 코브 마이크로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잠깐 보셨던 CPU 내에 있는 그 아키텍처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과거에는 팜코브 아키텍처라는 걸 썼었고요. 이번에 이제 아이스레이크가 나오면서 써니코브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됐는데 그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이제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컴퓨터 공학이나 뭐 그쪽 쪽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내부 내용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CPU 내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자들이 들어있습니다. 뭐 레지스터 시작해가지고 연산 처리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맨 밑에 왼쪽 아래 보시면 뭐 VC라고 써 있는데 이건 벡터라이제이션을 처리해주는 녀석이고요. 이건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FMA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FMA 512 뭐 이런 것들이 이 CPU가 최대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클럭하고 코어 개수만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좀 탈피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내부에서 제공하는 것들의 사이즈들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뭐 저기 보시면 캐시 내용도 있고요. 뭐 여기 보시면 뭐 TLB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 캐스케이드가 바로 이전 세대의 CPU에 대비해서 보시면 아이스레이크가 상당히 크기가 커졌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상당히 커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데이터를 많이 가질 수 있을 거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성능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단에서 저희가 처음에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퍼포먼스 매드 플렉서블이라고 나왔잖아요. 유연하게 모든 이런 워크로드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CPU입니다. 인텔 제온 CPU고요. 뭐 클라우드, 5G, 뭐 IoT, 엣지 아까 얘기했었고 뭐 HPC 다 얘기하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나 성능이 올라갔는지가 여기에 이제 일목요연하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격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올리고 내리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지원에 상당히 레이턴시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거의 저희가 1.5배 정도 성능이 올라갔고요. 5G까지 출시된 지 꽤 됐기 때문에 이제 다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쪽 부분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에 처리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1.62배가 올라갔습니다. IoT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IoT는 사실 엣지 쪽일 텐데요. 실제 데이터를 갖다가 엣지 단에서 올려가지고 위에서 처리하고 하는 그런 것들. 여기 뭐 이미지 분류나 추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AI하고도 연관이 되긴 합니다. 그런 성능들도 1.56배가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HPC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 국가 경쟁력하고도 연관이 돼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또한 1.57배가 올라갔고요. 마지막으로 AI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AI 얘기들 하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CPU 자체가 갖고 있는 AI 성능을 제가 크게 끌어올렸고요. 관련된 내용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약 1.74배 정도 성능을 이제 끌어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순수 사모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과거 뭐 5년 전, 6년 전, 7년 예전에 있던 CPU들과의 이제 비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실 때 뭐 1년 유지보수, 3년 유지보수, 5년 유지보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시는데 또 3년 지나고 5년 지나게 되면은 시스템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유지보수를 새로 계약을 해야 되면 이제 비용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이제 교체를 슬슬 생각하시게 되겠죠. 그 시점이 이제 됐을 때 보시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핫스웰이나 브로드웰은 과거 이제 CPU들일 거고요. 그거 대비해서 새로 나온 CPU를 보시면은 상당히 크게 향상됐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맨 오른쪽 하단 쪽에 보시면 3.79배 정도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림팩에 대한 부분이고요. 뭐 지오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비교해 보시면은 성능이 뭐 기하급수적까지는 아니겠지만 엄청나게 계속 향상이 돼 있다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그 시스템에 대해서 뭐 자신 있게 업그레이드 하셔도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좀 약간 강조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게 HPC 부분일 거고요. 여기 뭐 HPC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주요했느냐? 아까 제가 뭐 써니코브 마이크로 아키텍처 말씀드리면서 내부에 뭐 캐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다 커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ABS OLED도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성능도 채널도 넓어지고 자체 성능도 빨라졌다고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 왼쪽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직전 세대에 있는 CPU입니다. 8280이라는 CPU고요. 요걸 일로 봤을 때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HPC의 성능을 이제 뭐 표준이라고 얘기하나요? 뭐 림팩이라든가 뭐 스트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비교해 보시면 뭐 1.38배, 1.4배 이렇게 올랐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상 쪽에 와프라고 하는 그런 모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 쪽, 그 다음에 뭐 제조 쪽,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부분 다 성능이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AI 부분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통적인 머신러닝도 있고요. 요즘 엄청나게 많이 이제 보고 계시는 딥러닝 부분도 있을 건데요. 머신러닝 쪽을 보시면은 뭐 XGBoost라든가 뭐 K-민즈라든가 그다음에 선형 회귀 관련된 리니어 레그레션 관련 것들도 성능이 확 올라갔어요. 이게 왜 올라갔는지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 3세대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의 딥러닝 부스트 기능 덕분이고요. 머신러닝도 올라갔으면 그럼 딥러닝 쪽은 없다냐?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 인식 쪽 이미지 분류,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쪽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이쪽 부분이 이제 딥러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일 건데요. 그거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8280이라고 하는 캐스케이드 레이크에서 8380이라고 하는 아이스 레이크 탑 대 탑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뭐 최대 거의 1.74배 정도까지 올라가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어떻게 이제 성능이 올라가고 있는지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제온 프로세서가 그러면 각 워크로드에서 어떻게 최적화가 됐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엣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이제 하게 된다면 데이터가 발생하는 곳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처리를 함으로써 지연 및 응답 시간을 이제 감소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 엣지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실제 안정된 시스템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고 있게 되고요. 또한 데이터 센터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안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엣지 쪽에서는 요즘 더 다 인공지능을 이제 처리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한 성능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되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인공지능과 실제 보안을 내장한 프로세서가 바로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인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이제 부분이 바로 이제 5G 이제 네트워크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위해서 저희들이 아주 네트워크만의 특화된 그런 제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알파벳에서 NSQ, N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데요. N 제품을 통해서, NSQ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이제 빠르고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지연 시간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들이 아주 네트워크에 특화된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성능도 이제 비교해 보면 62%나 더 높은 성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게 되고요. 또 다른 부분이 이제 HPC가 이제 되겠는데요. 앞서서 이제 HPC에서 이제 높은 성능을 이제 제공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HPC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또한 이제 워크로드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떤 워크로드는 실제 CPU를 많이 사용하는 CPU 인텐시브한 그런 작업들이 있게 되고요. 또한 이제 어떤 워크로드는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IO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워크로드들이 있게 됩니다. 인텔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는 다양한 워크로드에 맞춰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게 되고요. 또한 이제 HPC의 성능 과속을 위해서 저희들이 AVX 오일이라든지 또는 AI 기능을 역시 제공하면서 이쪽 부분, HPC 부분에서도 높은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또 저희들이 강조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이제 20년 이상의 서버 쪽에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갖춰져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그동안 잘 갖고 꺼진 그리고 안정화된 그런 제품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고요. 클라우드하고 엔터프라이즈 쪽을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 요즘 이제 클라우드와 엔터프라이즈 쪽에서는 보게 된다면 내가 워크로드를 언프레미스에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뭐 A 벤더 또는 B 벤더 다 같이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 돌리는 워크로드가 언프레미스에서도 잘 돌아가야 되고 이것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A 벤더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잘 돌아가야 되고 B 회사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잘 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잘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일관된 성능도 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인텔 제온 프로세서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텔 제온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AI 측면에서 이제 보게 된다면 저희들이 이제 또 강조드리겠지만 AI를 위한 가속 명령을 CPU에 내장했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의 성능 향상을 가져오는지 좀 더 다른 회사 제품과 좀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캑을 통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워크로드가 무엇인가, 앞으로 사용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20개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워크로드를 저희들이 다 테스트를 해서 이제 평균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거와 경쟁사 거와 비교를 했을 때 실제 저희들은 이제 경쟁사보다 더 많은 코어 수를 사용한다 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무려 이제 50%나 더 높은 성능 향상을 제공하고 있게 되고요. 뭐 엔비디아의 A100과 비교해서도 무려 30% 더 높은 추론 성능을 제공하고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장된 AI 가속 명령어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어떤 CPU의 뭐 기술 그것 외에도 저희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제 솔루션에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게 됩니다. 많은 이제 고객분들이 일일이 내가 어떤 하드웨어를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하드웨어 벤더를 컨택하고 어떤 솔루션을 사용할 것인가 모든 솔루션 벤더하고 일일이 실제 연락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뭐 검증하고 또 테스트하고 도입해서 또 검증하는 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이러한 어떤 어려움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드웨어 벤더 그리고 솔루션 벤더와 함께 다 같이 사전에 검증을 하고 그것에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보안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보안 기능이 어떤 것을 제공하고 있게 되고 이것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승 상무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아이스레이크에서 이제 추가로 저희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보안 기능하고 그다음 AI 쪽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가지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파트인 보안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장된 암호화 가속기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CPU 자체가 암호화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명령어가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 AES-NI라고 하는 기술이 인텔 CPU 내에 원래 장착이 돼 있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암호화 및 복호화를 갖다가 성능을 상당히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했었어요. 뭐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렇게 계속 써왔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성능을 갖다가 더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아이스레이크에 대해 추가를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공개키하고 대칭키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요. 뭐 대칭키 같은 경우는 뭐 키를 갖다가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암호화 복합키 같아가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서로 보면서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고, 공개키는 잘 아시다시피 공개키 하나에다가 서로 다른 키를 갖고 있어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키를 갖다가 교환해서 하는 그런 이제 암호화 기법인데요. 대칭키는 한 128비트 정도 되고 공개키는 한 2048비트 정도 되는 그런 이제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개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뭐 대칭키 같은 경우는 AES가 좀 뭐 일반적인 것 같고요. 공개키 같은 경우는 RSA 같은 거 많이 쓰시는데, 이 자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AES-NI 같은 성능들이 축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5.6배, 3.3배의 성능이 된다고 이제 기술을 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제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여기에 이제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걸 100% 다 외우지 못합니다. 너무 많이 써서. 하지만 실제로 이제 암호화나 복호화 관련된 그런 워크로드를 개발하시는 ISV 업체라든가 실제 기업에서 인하우스에서 개발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신 부분일 겁니다. 프로그래머, 개발자분들은 잘 아실 부분일 텐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암호화 및 복호화 관련된 여러 기능들과 명령어들이 추가가 돼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성능을 올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 또 그림에 보시면 중간에 멀티 버퍼라는 것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펑션 스티칭이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 이런 내부적인 테크닉을 통해서, 뭐 기술이라고 말씀드려야겠죠. 이런 걸 통해서 성능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버퍼 같은 경우는 버퍼를 일렬로 들어오는 것 갖다가 쪼개가지고 멀티로 처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뭐 벡터라이제이션과 유사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과거에 썼던 SHNI 같은 것들도 크게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이 보통 많이 사용하는 인증 방법이나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뭐 숫자적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높게 이제 표시가 돼 있죠. 제가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과거라고 해봤자 바로 이전 세대인데요. 캐스케이드 레이크 CPU와 아이스레이크 CPU를 1대1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추가하지 않고요. 그냥 새로운 솔루션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돌려봤을 때 기본적으로 성능이 한 30-40%는 올라가고요. 거기에 여기 말씀드리는 멀티 버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추가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30-40% 더 올라가게 돼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거기에 좀 더 최적화하게 되면 더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과거에 사용하시던 그런 솔루션에서 신규 버전을 이용해서 아이스레이크 CPU를 쓰시게 되면은 크게 노고를 쓰지 않으시더라도 성능을 확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보안 관련돼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이고요. SGX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가드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방패 그림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갖다가 완벽하게 보호해드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해서 막을 수 있겠죠. 앞에 했던 암호화, 복호화 같은 내용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거로도 이제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소프트웨어는 뭐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침범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요걸 갖다가 제가 막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최대 1TB의 메모리 공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CPU 내에다가 엔클레이브라고 하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격리된 공간이고요. 마치
내가 서랍을 하나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자물쇠를 채우는 거예요. 아무도 열지 못하는 최첨단 자물쇠가 잠겨 있고 거기다가 내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 다 넣어놓고 닫아놓고 이제 보관할 수 있는 필요할 때만 꺼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엔클레이브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공간을 최대 1테라까지도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뭐 CPU당 512를 기가를 갖다 2개 하면 1테라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은 일단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입니다. 하드웨어가 있을 거고요. 그 위에 뭐 VMM 같은 이제 하이퍼바이저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그 위에 뭐 OS 같은 게 있을 거고, 그 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갈 텐데요. 만약에 멀웨어 같은 것들이 VMM이나 아니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갖다 침범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가면 애플리케이션이 안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뺏어갈 텐데, 그런 부분을 SGX라고 하는 하드웨어 단에다 만들어 놓은 엔클레이브라는 그런 격리된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갖다가 안전하게 보관해 놓으면은 이런 멀웨어들이 여기를 갖다 침범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아이스레크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온 E 시리즈라고 하는 그 CPU에도 과거에 있었던 겁니다. 충분히 검증된 그런 보안 기술이고요. 그걸 갖다가 엔터프라이즈에서 쓸 수 있는 제온 시리즈에다가 이제 추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들이 나와 있는데요. 뭐 블록체인도 있을 것이고, 뭐 보안이 필요한 뭐 금융 쪽에 관련된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서 광범위하게 잘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안 쪽에서 이제 세 번째 부분이고요. PFR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플랫폼 퍼미어 리질리언시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요즘 뭐 모든 시스템들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PC들도 인텔 같은 경우는 vPro라고 하는 이제 솔루션이 있는데, 원격에서 데스크탑을 갖다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서버는 과거부터 있었고요. 아웃 오브 밴드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그 시스템에다가 그 파워 코드만 꽂아 놓으면은 거기에서 원격에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시스템을 올릴 수도 있고 펌웨어도 바꿀 수가 있고 원격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파고드는 그런 해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펌웨어 단에다가 뭔가를 숨겨놓고 문제를 야기시킨다거나 그걸 통해 가지고 윗단에서 데이터를 탈취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걸 PFR이라는 기능을 추가해 가지고 여기 보시는 프로텍트, 디텍트, 코렉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그 프로텍트, 디텍트, 코렉트에 대한 내용은 이제 한글로 제가 잘 설명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표준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미국에 있는 니스트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표준 기술 그 연구소인데요. 거기서 이제 여기 숫자로 말씀드리면 좀 복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를 준수해야지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거에 준수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상당히 그 안전한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시스템이 부팅돼가지고 얘가 문제가 되면은 바로 이제 프로텍트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디텍트를 하게 되겠죠. 이게 문제가 있네. 기존에 있던 펌웨어하고 좀 다른 것이 들어가 있네. 이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다가 부팅을 못하게 막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골든 이미지 같은 복구 이미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뒤엎어버려서 새로 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여기는 뭐 단순히 펌웨어뿐 아니라 뭐 각종 내부에 있는 바이오스 단의 뭐 변경 상위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 바이오스부터 시작해가지고 BMC, 아까 말씀드렸던 아웃밴드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심지어 파워 서플라이 펌웨어까지도 할 수 있는 펌웨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주 강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루트 오브 트러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상당히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저희가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세대 인텔 제온 프로세서의 성능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잠깐 쉬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퀴즈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정답을 각각의 퀴즈에 대해서 정답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각 문제당 3분께 저희들이 베스킨라빈스의 버라이티 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저희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퀴즈를 이제 보게 되면요. 성능 저하 없이 민감한 데이터 영역의 개인정보와 중요한 코드를 보호할 수 있는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의 새로운 기능은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AVX 512, 2번 PFR, 3번 딥러닝 부스트, 4번 SGX. 정답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첨해서
세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 댓글에 답을 달았을 거로 예상을 하고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은 SGX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그동안은 보안, 암호화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해드렸는데, 그러면 또 다른 중요한 AI 성능 가속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인공지능 얘기를 또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PU 자체의 그런 스펙적인 부분 내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십분 활용해야지 성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돌리더라도 이제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드릴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각종 그 명령어라든가 기능들을 갖다가 내 코드를 갖다가 좀만 바꿔주기만 하면은 바꿔준다는 게 사실 컴파일만 새로 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기만 하더라도 성능을 크게 올릴 수가 있으십니다. 일단 AVX 512 설명드릴게요. 앞에 퀴즈에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저희 인텔이 보면은 벡터라이제이션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관련된 기술들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과거에 SSE라고 하는 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 AVX, AVX2, AVX 512 이렇게 이제 계속 진화를 시켜왔고요. 그 심드라고 하는 그 싱글 인스턴스 멀티플 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벡터라이제이션을 계속 키워왔는데, 그러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처리 숫자를 양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 기하급수로 늘려왔습니다. 처음에 4회, 8회, 16회, 지금 AVX 512로 32회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데까지 와 있고요. 그 인텔 제온 프로세스만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가능한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인 여러 가지 그 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금융 서비스 쪽하고 HPC 쪽의 분자 동역학 쪽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적으로 확 올라갔다는데 어떤 거와 비교를 했냐면 저희의 경쟁사의 제품하고 이제 비교를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 쪽에 몬테카를로하고 비교를 이제 해놓은 건데요. 그 동일한 그 CPU 코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경쟁사가 저희보다 이제 코어 수가 더 많고, 클럭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클럭도 저희보다 더 높은 그런 CPU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더 높다는 게 좀 이상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AVX 512 같은 그런 이제 기능들 덕분인 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PU는 코어와 클럭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램도도 나와 있고요. 분자 동역학에서 사용하는 되게 많이 알려진 그런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이것도 이제 27%나 동일한 CPU,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쟁사의 CPU와 비교했을 때도 27%나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가 많기만 해가지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거기서 실제로 얼마나 똘똘하게 잘 쓸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VX 512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AVX 512도 물론 좋습니다만 AI하고는 또 이제 AI에서는 좀 더 특화된 기능이 좀 더 필요하겠죠. 뭐 사실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얘는 그 인테저 8을 갖다가 컨볼루션 연산을 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윗단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AVX 512로 처리를 하긴 하는데요. 약 3번의 연산을 처리를 해야 돼요. 중간에 이제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연산 명령어가 있는데 되게 길죠? 뭐 개발자분들은 잘 아시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인테저 8을 갖다가 뭐 16비트로 바꾸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30비트로 이제 나오는 그런 결과가 이제 3단계를 거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 인텔이 확 줄여놨어요. 위에 잠깐 보시면 VNNI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벡터 뉴럴 네트워크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별도 인스트럭션을 갖다가 저희가 인텔이 만들어냈고, 그 VNNI를 통하게 되면은 윗단에서 한 번, 두 번, 3단계 거치던 걸 갖다가 한 번으로 그냥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테저 8을 갖다가 뭐 조작을 해가지고 최종 32비트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단 한 큐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는 거고요. 뭐 한글로 설명했습니다만 그걸 통해 가지고 약 1.74배 정도의 성능을 갖다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딥러닝 부스트라고 얘기하는, 앞에서 퀴즈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AI 관련된 그런 기술이고요. 이 AVX 512를 확장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고객사분들하고 AVX 512, 그 다음에 이 VNNI, 그 추가로 인텔에서 보면은 이제 머신 그 러닝이나 딥러닝을 위해서
MK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오픈을 푼 게 있습니다. 그거까지 쓰시게 되면 성능을 크게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텔의 원 API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원 API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툴킷처럼 돼 있는 하나의 인텔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뭐 CPU도 있을 수 있고, GPU도 있을 수 있고, FPGA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액셀러레이터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건데요. 보통 저게 XPU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만약에 쓰게 될 경우 CPU 따로 개발을 해야 되고, FPGA 따로 개발해야 되고, GPU는 또 별도로 해야 되고, 그 개발자들은 이제 매우 힘드신 상황이 될 거고요. 사실은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내가 선택적으로 써야 되는 데 따라서 개발도 새로 해야 된다는 건 사실 좀 어불성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걸 단순화할 수 있는 그런 랭귀지를 인텔이 시장에다가 내놓았고요. 그게 들어가 있는 패키지가 원 API라는 패키지입니다. 과거에 제가 뭐 인텔의 패럴럴 스튜디오라든가 프로파일링 툴 같은 것들, 뭐 V튠이라든가 그런 것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오픈으로 저희가 다 풀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HPC 영역, AI 영역, 혹은 IoT 영역에 따라서 잘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와 툴킷과 여러 가지 뭐 솔루션들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것이 이제 원 API가 되겠고요.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밑단에 있는 각종 XPU들, CPU, GPU, FPGA, 뭐 기타 액셀레이터를 갖다가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원 API로 다 묶어가지고 윗단에 뭐 프레임워크라든가 미들웨어 같은 걸 쓸 수 있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개발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인텔의 원 A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퀴즈는 이제 제가 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선물이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인텔과 업계가 함께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CPU, GPU는 물론 FPGA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언어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전장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걸 까먹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예, 보기가 나갑니다. 1번 텐서플로우, 2번 파이토치, 3번 원 API, 4번 오픈미러. 네 가지가 있고요. 댓글창에다가 열심히 지금 이렇게 올려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추첨을 통해서 선물이 간다고 하는데요. 네, 정답 볼까요? 네, 원 API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는 AI 및 보안 기능을 탑재한 유일한 데이터 센터용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코어 수가 40개로 훨씬 더 증가가 됐고요. 각각의 코어의 성능도 무려 20%나 증가가 됐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적으로 보게 된다면 더 많은 메모리 채널 6개에서 8개로 증가했고요. 각 메모리 채널도 더 이제 빠른 메모리를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옵테인 메모리도 2세대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실제 인텔의 이더넷과 SSD와 함께 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성능 향상을 체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엣지에서 클라우드까지 다양한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제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이동하고 저장하고 처리를 위한 최고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보다 더 쉽게 여러분의 솔루션을 구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급변하고 있는 환경에 빠르게 발맞출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저희들이 인텔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퀴즈는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강조해 왔던 그런 오늘의 어떤 세션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암호화 가속 기능과 AI 명령어가 내장된 유일한 데이터 센터용 프로세서는 무엇인가요? 가 되겠습니다. 1번, 2번 가고 있고요. 3번,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 그리고 4번이 있습니다. 정답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세 분을 추첨을 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 볼까요? 정답은
예,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는 암호화 가속 기능과 그리고 AI 명령어를 내장한 유일한 데이터 센터용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설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 나가시기 전에 설문에 꼭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문창은 화면 우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